안녕하세요. 오늘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a의 n제곱 이렇게 얘기할 때 a를 미치라고 하지. 요 n을 지수라고 했었어. 그래서 a의 n제곱이란 a라는 수를 n번만큼 곱한 수, 요런 의미가 있었지. 근데 이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n자리에다가는 자연수만 썼었어요. 자연수들만. 양의 정수죠. 1, 2, 3 등등등 이런 수들만 썼었어. 근데 이 지수 n을 이제 확장시킬 거야. 그래서 이 수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볼 건데요. 자연수가 있어요. 이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다가 0이라는 수와 음의 정수, 그치? 이렇게 포함해서 유리수가 아니고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수. 그래서 정수는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를 모두 포함한 거였고, 이 정수에다가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 있었어.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 찐 소수나 찐 분수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을 합쳐서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해. 그럼 이 유리수에다가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을 무리수라고 하지. 그래서 요 둘을 합쳐서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수 자리에다가 자연수를 사용해서 지수 법칙을 하다가 이제는 정수 범위로 확장을 시킬 거야. 그럼 정수 범위로 확장시킨다는 건 0 또는 음의 정수가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정수 범위에서 이제 뭔가 지수 법칙을 쓰다가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시킬 거야. 유리수 범위를 확장을 시키면 지수 자리에 소수나 분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수로 확장을 시킬 거야. 그럼 지수 자리에 무리수가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법칙 첫 번째, 지수 자체가 자연수일 때, 이때는 우리가 중학생 때 사용했던 지수 법칙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1번 am제곱 곱하기 an제곱, 이런 걸 미치 같은 수의 곱이라고 그래. 미치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이때 지수에 있는 m과 n은 더해지더라. 지수의 합 법칙이에요. 지수의 합. 지수끼리 더하려면 지수의 합은 미치 같은 수를 곱할 때. 2번, 이걸 지수의 차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중학생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을 나눠 미치 같은 수를 나눌 때, 근데 상황에 따라서 m이 n보다 커요. m이 n보다 크니까 m에서 n을 뺄 수가 있었어. a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a의 n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해. m과 n이 같아. 그러면 그냥 1이라고 하자. m이 n보다 작아. 그럼 분수 형태에서 a의 n-n제곱분의 1이라고 나타낸다는 거였죠. 자, 요것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중학생 때는. 그냥 그렇게 해. 뭐 이런 뜻이었는데, 예를 들면 5의 7제곱 나누기 5의 제곱을 해보자. 나눗셈이니까 5의 제곱분의 5의 7제곱은 약분, 지수끼리 약분이 되어서 5의 5제곱이 남네. 7에서 2를 빼는 거랑 같네. 이런 뜻이었고,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을 해보자. 같은 수를 나눈 거니까 약분해서 1이 된다. 5의 제곱 나누기 5의 5제곱을 해볼까? 이건 5의 5제곱분의 5의 제곱인데 약분하면 저렇게 되더라. 그래서 지수 m2에서 5를 뺄 수 없으니까 5에서 2를 빼되 분모에다 갖다 놓자. 이게 이제 중학생 때 방법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수의 분배법칙, 지수의 곱법칙이라고 해서 a의 m제곱을 다시 n번 거듭제곱에, 그럼 a의 m 곱하기 n제곱이라고 나온다는 거. 예, 지수 분배법칙. 이것도 지수 분배법칙.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위에 있던 이런 지수 법칙들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제 이걸 지수를 정수와 유리수, 실수로 하나씩 확장시켜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 주의할 점.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더해. 미치 같은 수를 더한다고 지수끼리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네, 지수의 지수 법칙인 게 아니고요. 보면 알겠죠? 간단하죠? 그럼 이제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킬 건데, 정수로 확장시킬 때 추가되는 거 두 가지가 뭐랑 뭐가 있었다고? 정수로 확장시킬 때 0 또는 음의 정수가 되게 하는 거. 그럼 0이 되게 하는 거, 지수가 0. 자, a의 0제곱. 이건 무조건 1입니다. 물론 밑에 있는 a는 0이 아닌 수예요. 밑에다가 0을 놓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자, 밑이 0이 아닌 수에 대해서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다. 지수가 0일 땐 계산할 거 없어.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야. 자, 음의 정수.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와 이건 a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a의 마이너스 5제곱은 a 5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어디서 오냐면요. 요 법칙 있었지. 이거. 여기서 봐봐. 원래는 m에서 n을 빼는 거야. 근데 지수가 같아. 3에서 3을 빼면 뭐니?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을 이제 정수 범위로 확장하면 5의 3 빼기 3제곱이니까 5의 0제곱 되잖아. 무조건 1이다. 1 하고 나왔다는 거야. 자, 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이 원래는 a 7제곱분의 a 세제곱이었죠. 그래서 약분하면 a 4제곱분의 1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수 범위로 확장하면 a의 3-7제곱, a의 3-7제곱은 a의 마이너스 4제곱이네. 그럼 이 수는 a 4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지수를 정수 범위로 확장한 거야. 확장하고 나니까 실은 더 계산이 더 간단해지고 쉬워지지. 자, 밑이 0인 경우는 정의되지 않는다. 밑은 0이 아닙니다. 밑은 0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다. 중요한 성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정수 범위로 확장했을 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당연히 밑은 0이 아닌 수이고 지수 자리엔 정수가 사용될 때, 자, 지수가 정수일 때는 밑이 0이 아닌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때 am제곱 곱하기 an제곱,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한다. 밑이 같은 수끼리 나눌 때는 지수끼리 그냥 뺀다. 이제는 대소관계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뺀다. 지수의 곱법칙 am제곱을 다시 n번 거듭제곱하였을 때는 a의 mn제곱이더라. 지수 분배법칙이더라. 다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용했던 지수 성질, 지수 법칙을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왜 만들어지는지 이유를 안다면 그때 사용했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시켜 봅시다. 자, 유리수까지 확장시키면 뭐가 포함이 돼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시키면 소수나 분수가 올 수도 있다. 어디에? 지수 자리에 소수나 분수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걸립니다. 밑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 전에는 밑이 0만 아니면 돼. 자, 자연수나 정수일 때는 밑이 0만 아니면 돼 했었는데, 이제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킬 땐 밑은 당연히 양수라고 하고 할 거야. 양수이고 m과 n이 정수일 때, 자, 이 m과 n이 정수라는 건 이 정수들을 가지고 이 mn을 가지고 분수나 소수꼴을 만들 거라는 거야. 분수의 n분의 n제곱 뭐 아니면 n분의 m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정수를 표현하겠다는 거지. 아유, 숨차. 그래서 1번 a의 n분의 m제곱, 지수 자리에 분수가 왔죠? 이 수는 n 거듭 제곱 끈 a의 m제곱과 같아요. 우리 그냥 편하게 루트 5 볼까? 루트 5. 자, 여기 어떤 수? 2생략. 여기는 어떤 수? 1생략돼 있지? 그래서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요수가 분모에 올 거야. 원래 지수가 분자에 오는 거야. 그러면 4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게 볼까? 4제곱근 3의 세제곱, 이수는 3의 4분의 3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2번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건 n제곱근 a를 표현하는 수이더라. 네, 분모 자리와 분자 자리에 어떤 수들이 어느 위치에서 쓰이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세 제곱근에 다시 루트 7? 이렇게 있다고 볼까? 이 수는 뭘까? 7에 6분의 1제곱이죠. 여기 2가 생략됐으니까. 오케이? 3이 6분의 7의 지수 자리엔 아무것도 없지? 7의 1제곱이니까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단 지수 법칙 유리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은 0보다 크고 지수 자리에 이제 유리수가 올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이 양수인 경우만 성립합니다. 이때도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 지수끼리는 더할 거야. 밑이 같은 수를 나눌 때 지수끼리는 뺄 거야. 지수의 곱법칙, 거듭제곱, 거듭제곱, 지수의 곱법칙과 지수의 분배법칙까지 다 성립해. 지금까지 니네가 썼던 모든 성질 다 성립해. 마지막 4번. 이제 실수 범위로 확장. 자, 유리수에서 저기 앞에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자, 유리수에서 이제 실수 범위로 확장하니까 뭐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파이나 루트 3 이런 무리수들이 지수 자리에 쓰일 수도 있다. 이때도 역시 0보다 클 때, x, y가 실수일 때 지수끼리 더한다거나 뺀다거나 지수끼리 곱한다거나 지수가 분배되는 성질들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의 루트 2제곱에 루트 8제곱? 그러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8 3의 루트 16제곱은 3의 4제곱.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지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다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정리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제 이 지수 법칙에서 사용됐던 이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 지수의 합법칙, 그 다음에 지수의 차법칙, 지수의 곱법칙, 지수의 분배법칙들을 이제 계속 지수가 자연수건 뭐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수 법칙이 a의 n제곱이라고 그래. a의 n제곱일 때 이 n이 지수야. 그리고 여기 있는 a가 밑이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데 지수가 자연수 범위일 때, 지수가 자연수 범위일 때는 밑이 그냥 실수여도 상관없어. 어떤 수든 상관없어. 정수로 확장하지 밑은 0이 아니어야 돼. 0이 아닌 수면 정수로 확장해도 그냥 다 쓰여.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나 또는 실수로 확장이 될 때는 밑이 양수일 때만 사용을 하자. 네. 이 조건 안에서만 이 지수 법칙이 확장이 돼.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지수를 확장시켜서 필수 예제 4번이네요. 조금 선생님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문제풀이가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 이 필수 예제 하나씩, 필수 예제 4번만 듣고 요 페이지를 풀고, 이 페이지가 지금 15페이지니까 그 다음에 5번을 듣고 16페이지를 풀고 이렇게 풀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풀어주는 필수 예제는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너네 이것도 풀어야 돼. 이거 안 풀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문제기 때문에 풀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강의 봤다고 바로 문제부터 돌입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후회합니다. 1등급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 없어요. 자, 이제 지수 확장을 가보자. 1번. 일단 밑이 6
10과 18, 16으로 다 다른 수들로 되어 있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할 거야. 6은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18은 9, 2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 3분의 2제곱이지. 자, 18은 2, 9, 18, 3, 3은 9, 2 곱하기 3의 제곱. 그렇죠?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이고 2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이래. 그 다음 지수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 3분의 1을 요렇게 3분의 1을 요렇게 분배해서 곱해줄 겁니다. 물론 이 수와 이 수는 곱해지겠죠. 곱법칙이니까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이죠. 2 곱하기 3분의 2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4 곱하기 3분의 1 지수끼리 곱해져서 2의 3분의 4제곱이야. 자, 여기에 선생님이 괄호를 안 없앴어요. 괄호 없애면 안 돼요. 이제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 식이 이 식에서 이 식 자체를 나누고 이 식을 곱하는 거잖아. 곱하는 건 지수끼리, 밑이 같은 수끼리에서 곱은 지수끼리 더하고 밑이 같은 수의 나눗셈, 몫은 지수끼리 빼니까, 자, 2에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빼고 3분의 4는 더하는 거지. 3분의 1제곱에서 빼기 3분의 2제곱하고 더하기 3분의 4제곱을 하는 거야. 이게 2야. 곱하기, 이번에 이제 밑이 3인수를 보면 이것도 역시 3의 3분의 1제곱에서 3분의 4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빼야 됩니다. 3의 3분의 1제곱 빼기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2에 지수끼리 쭉 계산해 주니까 3분의 5에서 3분의 1 빼내면 3분의 3, 2에 3분의 3제곱, 즉 1제곱이지. 곱하기 뒤는 3의 마이너스 3분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네요. 네, 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과 같지. 3의 1제곱분의 1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 수는 2 곱하기 3분의 1이어서 3분의 2제곱이라고 나타내. 3분의 2제곱이 아니고 3분의 2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 영상만 한 20초 돌려서 다시 보세요. 이 문제 풀이만.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3을 4제곱하고 그 수를 다시 2분의 1제곱하고 곱하기 27분의 125를 3분의 2제곱하래.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지수가 유리수네.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어 있을 때는 밑이 음수일 리는 없어요. 이거 계산 순서 잠깐 보자. 자, 요 수문을 보면 이 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수를 4제곱하고 그리고 2분의 1제곱을 한 거야. 선생님, 지수끼리요 4와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3의 2제곱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물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니까 값은 같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을 마이너스 3 음수로 두면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산 순서가 마이너스 3을 4제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4제곱하면 플러스 81이 되지. 81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지수가 지수가 유리수인 걸 사용할 수가 있어. 밑이 양수니까. 근데 81은 다시 3의 4제곱이잖아. 3의 4제곱의 2분의 1제곱이어서 이때는 이제 지수끼리 계산이 가능해. 그래서 9가 돼. 요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커요. 나중에 요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그래서 이 수를
지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81이고 81의 2분의 1제곱은 81은 다시 3의 4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라고 계산이 되겠지. 3의 제곱이라고 계산은 될 거야. 곱하기 27분의 125를 먼저 소인수분해서 27은 3의 세제곱 분의 125도 5의 세제곱이네. 이거를 다시 3분의 2제곱 했지. 그럼 지수를 묶을까? 지수 같으니까 3분의 5의 세제곱이라고 묶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수를 다시 3분의 2제곱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지수 3과 지수 3분의 2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곱해져요. 이렇게 약분돼서 지수가 2만 남겠다.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의 제곱이라고 남는데 이 제곱은 지수 분배 법칙에 의하여 3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 될 수 있고 이때 3의 제곱과 3의 제곱 약분되죠. 네, 5의 제곱 25라고 계산이 되겠다. 이 순서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세제곱근 4 곱하기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32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수를 선생님이 크게 지수로 좀 묶어볼게. 자, 큰 루트를 보세요. 큰 루트 세제곱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를 지수로 바꾸면 괄호를 크게 해서 3분의 1제곱이야. 그치? 그리고 이 괄호 안에 4 곱하기 4제곱근 2라는 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곱하기,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 수는 32의 4분의 1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네, 큰 루트부터 하나씩 해결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안에서 4는 2의 제곱이고 곱하기 4제곱근 2를 또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면 2의 4분의 1제곱이지. 이렇게의 3분의 1제곱이 있는 거야. 곱하기 32는 2의 5제곱이고요. 2의 5제곱의 4분의 1제곱이에요. 네, 그 다음 이제 지수 정리합시다. 여기 있는 지수, 밑이 지금 2와 2 같으니까 이 지수 2와 4분의 1은 더할 수 있겠지?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9제곱이네요. 2의 4분의 9제곱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2 5제곱에 4분의 1제곱이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는 곱해지겠네. 네, 그래서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5제곱이야. 이제 밑이 같은 수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져서 2의 4분의 3 플러스 4분의 5는 2의 4분의 8제곱, 즉 2의 제곱이 되어서 4라고 계산값이 나오겠다. 자, 4번. 선생님이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또 풀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면서 한 문제씩 풀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마지막 4번. 3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제곱 나누기 5의 루트 2제곱에 다시 루트 2제곱 그리고 곱하기 9의 루트 3제곱. 자, 지수를 분배할 건데 나누기니까 분수 형태로 바꿔놓고 갈까? 5의 루트 2제곱 분의 3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제곱에 크게 루트 2제곱이 있고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다시 루트 3제곱이 있는데 이때 이제 여기 있는 루트 2가 이렇게 분모 자리와 이렇게 분자 자리에 한 번씩 곱해지겠지, 분배돼서. 그리고 여기 지수 2와 여기 루트 3도 역시 곱해질 거고요. 예, 5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즉 5의 제곱분에 3의 루트 2제곱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 곱해질 거야. 그리고 곱하기 3의 2 루트 3제곱이다. 그럼 루트 1은 이제 마저 분배해주자. 5의 제곱분에 3의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2제곱 빼기 2 곱하기 루트 2, 루트 12. 이렇게 곱하면 루트 10이지. 루트 12는 2 루트 3이랑 같니? 네, 2 루트 3제곱. 그리고 곱하기 3의 2 루트 3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분자만 보면 밑이 3으로 같지, 밑이 같은 수의 곱이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질 거야. 요 지수랑 여기 있는 지수는 더할 수 있어. 미치 같은 수의 곱셈이니까 5의 제곱분의 3의 2 마이너스 2 루트 3 그리고 플러스 2 루트 3 그랬더니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은 0이 돼서 지워지고 결국엔 3의 제곱만 남죠. 네, 5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어서 25분의 9라고 뭐 적어도 되고 5분의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어차피 같은 수죠. 네, 이렇게 이제 필수 예제 4번이 됐고요. 선생님이 영상을 최대한 25분까지만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 필수 예제 4번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 필수 예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